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찬바람은 뼈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장터 근처 길가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모두들 집안에 웅크리고 있을 시각이었으니까요. 길 위에는 쌓인 눈만이 하얗게 쌓여 있었고 바람은 쉴 새 없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눈보라 한가운데를 헤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지 총각 장운석이었습니다. 남루한 옷가지는 눈에 젖어 얼어붙었고 맨발의 발등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지요. 해진 옷자락은 바람에 너덜거렸고 머리카락에는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운석은 장터에서 구걸하다 날이 어두워져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이구나. 배는 고프고 몸은 얼어붙는데 갈 곳도 없으니 어찌할꼬. 운석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운석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지요. 발자국마다 피가 묻어났지만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야만 했지요.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길 한편에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짐승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희끗한 수염에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요. 옷은 제법 괜찮은 무명옷이었지만 눈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운석은 얼른 노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다 얼어 죽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어서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운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노인은 틀림없이 죽을 것이었지요. 해가 지면 추위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아침까지 이 눈보라 속에 있으면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석 자신도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몸은 떨렸고 의식은 희미해졌지요. 한 발짝도 더 걷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일 텐데 나 하나 살자고 저분을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운석은 자신이 거지 신세지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운석은 남은 힘을 다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요. 운석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두 사람을 휘감았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이 1000번도 더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지만 운석은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버려진 창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갔고 안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나마 눈보라를 피할 수 있었지요. 운석은 노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뉘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창고 안을 살펴보니 낡은 멍석 몇 장과 부러진 장작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운석은 먼저 노인의 젖은 옷을 벗겨 털어냈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 옷을 벗기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래도 꾹 참고 옷을 벗긴 뒤 멍석으로 노인을 감쌌습니다. 그러고는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손가락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만 운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싯돌을 꺼내 몇 번이고 쳤지요.
손이 떨려서 쉽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을 치고 나서야 마침내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운석은 조심스럽게 마른 풀을 올려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지요. 불빛이 창고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운석은 노인을 불가에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까지 벗어 노인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이제 자신은 우통이 벗겨진 채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젊으니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게다. 어르신이 먼저 살아나셔야지. 운석은 불을 더 지피며 노인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운석은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장작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 눈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주워왔지요. 얼어붙은 가지를 겨우 꺾어 가져왔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운석은 졸음과 싸우며 불을 지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노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더니 운석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서려 있었지요.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인연을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운석은 노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하지만 노인이 정신을 차린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물을 좀 드시지요. 운석은 창고 밖에 쌓인 깨끗한 눈을 주워와서 불가에 녹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먹였지요. 노인은 물을 조금씩 삼키더니 운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했지요.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운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르신이 깨어나셨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날이 밝을 게다. 그리고 자신도 불가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밖에서 몰아쳤지만 두 사람은 작은 불빛 아래 따스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이 작은 선행이 훗날 얼마나 큰 기적으로 돌아올지를요. 추운 겨울밤 한 거지 총각의 선한 마음씨가 씨앗이 되어 움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운석은 매일 장터로 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노인을 위한 먹을 것도 구해야 했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서 운석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보시기를 베풀어 주십시오. 병든 어르신을 돌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기도 했지요. 하지만 운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한 아낙네가 식은 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이것이라도 받게나. 불쌍한 것. 운석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죽 한 그릇을 받아들고 서둘러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누워 계셨지요. 운석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죽을 구해왔습니다. 조금씩 드시지요.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석은 한 숟가락씩 떠서 노인의 입에 넣어드렸지요. 노인이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도 남은 죽을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으니 배는 차지 않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다시 장작을 구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가서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었지요. 눈 속을 헤매며 한 아름씩 모아왔습니다.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밤에 불을 피워야 노인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운석은 불을 지피며 노인을 지켰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며 열이 내렸는지 확인했지요. 가끔 노인이 신음하며 뒤척이면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운석 자신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한시진 자고 일어나 불을 살피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또렷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노인은 운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가 나를 구해준 것이냐? 운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멍석, 타다 남은 장작, 빈죽 그릇, 그리고 동상에 걸린 운석의 손을 보았지요.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대는 자신도 굶주리고 얼어 죽을 지경인데 나를 살렸구나. 운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젊으니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 신분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겠네. 예전에 큰 상단을 맡아 온 나라 장시를 떠돌던 몸이었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인연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네. 운석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지요.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 권력 있는 자도 재물 많은 자도 보았네. 하지만 진정한 마음씨를 가진 이는 드물었어. 그대처럼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남을 구하는 이를 만나기란 쉽지 않지. 운석은 부끄러워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노인은 운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상에 걸려 부은 손이었지만 노인은 따뜻하게 감싸주었지요. 복은 추운 데서도 피어나는 법이네. 그 복을 잊지 말게. 운석은 노인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지난 며칠간 지쳐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운석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동상이 덜할 게야. 운석은 사양했습니다. 어르신 옷을 찢으시면 어찌합니까? 괜찮네. 그대가 나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 정도야 당연한 일이지. 두 사람은 불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장운석이라 합니다. 운석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하늘에서 떨어진 돌처럼 귀한 인연이로세. 노인은 불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운석, 언젠가 그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게야. 추운 겨울에 남을 위해 자신을 바친 그 마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네. 운석은 노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조금은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두 사람이 작은 불꽃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 작은 온기가 훗날 얼마나 큰 기적의 씨앗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었지요. 운석은 여전히 매일 장터로 나가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 날씨는 점점 더 매서워졌고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각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운석은 장터 한 구석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였지요. 배는 고팠고 손발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르신께 드릴 것도 구하지 못했어.
그때였습니다. 운석 앞으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처자였지요.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얼굴에는 온화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운석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운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운석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보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보자기에 쌓인 떡 몇 개였지요. 여인은 그것을 운석 앞에 내밀었습니다. 춥지요? 이것이라도 드시지요. 운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런 것을 받겠습니까? 여인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온 것인데 혼자 먹기에는 많습니다. 나눠 먹으면 되지요. 운석은 여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지요. 운석은 조심스럽게 떡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은 운석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는 듯 했지요. 혼자 사는가? 아닙니다. 함께 계신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한가? 그럼 그분께도 드려야겠구나. 여인은 자신의 떡 몇 개를 더 건넸습니다. 운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있다니. 운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장운석이라 합니다. 나는 윤채아라 하오. 이 근처에 살고 있지요. 채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갈 곳이 없는가?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요. 추운 겨울에 참 고생이 많겠구나. 채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석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거지인 자신을 피하거나 무시했지요. 하지만 채아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채아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몸 조심하게. 운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 갚을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아는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지요. 운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채아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운석은 떡을 소중히 품에 안고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불을 쬐고 있었지요. 운석이 떡을 내밀자 노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한 처자께서 주셨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노인은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처자의 마음씨도 귀하지만 그대의 마음 또한 귀하구나. 받은 떡을 혼자 먹지 않고 나누러 왔으니 말이야. 운석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두 사람은 떡을 나눠 먹으며 불을 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운석은 채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거지라서 천하게 여기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아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운석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운석은 가끔 장터에서 채아를 마주쳤습니다. 채아는 지나가다 보면 꼭 운석에게 말을 걸었지요. 안부를 묻고 먹을 것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석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각박했지만 채아라는 사람을 알게 되면서
운석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세상도 살만한 곳이구나. 운석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창고 안노인도 운석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운석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왔구나. 마을에는 최경문이라는 양반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은 대대로 양반 행세를 해왔지만 실상은 몰락한 지 오래였지요. 하지만 경문은 여전히 자신이 양반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마을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경문은 25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지요. 그는 날마다 마을을 활보하며 기세를 부렸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어느 날 경문은 장터에서 채아를 보았습니다. 채아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지요. 집안이 기울어 살림은 궁했지만 얼굴은 고왔고 마음씨는 더욱 고봤습니다. 경문은 예전부터 채아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경문이 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아는 경문을 보자 얼굴을 굳혔지요. 경문은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낭자, 오늘도 혼자 장터에 나오셨소? 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살림에 필요한 것을 사러 왔습니다. 경문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집안이 어려우시다니 안타깝소.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찌 생각하시오? 채아는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몰락한 집안딸 주제에 언제까지 도도한 척할 것이오? 내 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가씨에게도 좋을 것이오. 채아는 고개를 들어 경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령, 저는 그런 도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만 물러가 주십시오. 경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거절당한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이지요. 경문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후회할 날이 올 것이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다 운석과 마주쳤습니다. 운석은 채아에게 가려던 참이었지요. 경문은 운석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거지 주제에 감히 누구 앞에서 고개를 드느냐? 운석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경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발로 운석의 가슴을 차버렸지요. 운석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너 같은 것은 사람도 아니다. 땅이나 보고 다녀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지요. 경문은 양반이었고 운석은 거지였으니까요. 경문은 운석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채아가 달려왔습니다. 운석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요. 경문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낭자가 감히 거지를 거들어 주시오? 그러니 나 같은 양반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오? 채아는 경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 도령은 양반이라 하시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시는군요. 진정한 양반이라면 약한 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지요. 경문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좋소. 두고 보시오. 경문은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채아는 운석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요. 운석의 옷은 흙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은가?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채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내 때문에 더 화를 당한 것 같소. 아닙니다. 아씨께서 저를 일으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채아는 품에서 수건을 꺼내 운석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운석은 깜짝 놀라 물러섰지요. 아씨, 안 됩니다. 제가 더러워집니다. 채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더럽다 할 수 있겠소. 장총각은 누구보다 귀한 분이요. 운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씨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랄 것까지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두 사람은 장터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운석은 창고로 돌아가는 길 내내 채아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보다 귀한 분이라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지요. 창고에 도착했을 때 노인이 운석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에 상처가 있구나. 운석은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처자는 진정으로 귀한 마음을 가진 이로구나. 그리고 그대 또한 그러하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그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처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게야. 운석은 노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어서든 채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운석은 불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당당하게 채아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날의 굴욕이 운석의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을 새겨 넣었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노인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창고 안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지요. 운석은 여전히 낮이면 장터로 나가고 밤이면 돌아와 노인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운석은 평소보다 일찍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얻었는데 노인과 함께 나눠 먹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운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요. 운석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셨나 싶어 창고 밖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다포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요. 운석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운석은 아니었지만 마을의 훈장댁 앞을 지나다 배운 몇 글자로 겨우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떠나네.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추운 날일수록 그대의 따뜻함을 잊지 말게. 운석은 쪽지를 꼭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이 떠나셨구나.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신 걸까?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지내며 노인은 운석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운석은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불을 쬐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은 추운 데서도 피어나는 법이네. 그 복을 잊지 말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운석은 홀로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 있으려니 창고가 더욱 넓고 쓸쓸하게 느껴졌지요. 장작 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운석은 노인이 남긴 다포를 꺼내 덮었습니다. 노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운석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노인을 찾아볼까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노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도 운석은 계속 주위를 살폈습니다. 혹시 노인이 지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지요. 하지만 하루 종일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또 밤이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운석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어르신께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닐까? 혹시 다시 쓰러지신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운석은 창고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노인이 없으니 더욱 쓸쓸했지요. 밤이면 혼자 불을 쬐며 노인과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말씀들이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운석은 여전히 매일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노인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그것이 더 슬펐습니다. 어느 날 운석은 채아를 마주쳤습니다. 채아는 운석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안색이 좋지 않소. 운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함께 지내던 어르신께서 떠나셨습니다. 채아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돌아가셨단 말이오? 아닙니다. 그냥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니다. 채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구나. 운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아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소.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채아는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콩과 쌀이 조금 들어 있었지요. 이것이라도 받으시오. 죽을 끓여 드시면 몸이라도 따뜻해질 것이오. 운석은 사양하려 했지만 채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것까지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소. 운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아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지요. 그날 밤 운석은 창고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채아가 준 콩과 쌀로 만든 죽이었지요. 따뜻한 죽을 먹으며 운석은 생각했습니다. 어르신은 떠나셨지만 나에게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구나. 노인이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인연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운석은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노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창고 안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운석은 노인이 남긴 다포를 꺼내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계시든 부디 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운석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인과의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평온해 보이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운석은 장터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을 들었지요. 최도령이 윤씨 댁에 사람을 보냈다더군. 또 그 집 낭자한테 혼인 들라고 조르는 모양이야. 빚 문제로 압박을 넣는다는 소문도 있던데. 운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채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운석은 급히 채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채아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초가였지요. 집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르신,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따님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하겠소. 채아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도령, 제발 사정을 봐주십시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경문이 비웃었습니다. 이미 몇 달째 미루고 있지 않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소. 오늘 당장 결정을 내리시오. 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도령께 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경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니? 몰락한 양반가에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운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 안에는 경문과 그의 하인 둘, 그리고 채아와 채아의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경문은 운석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거지 주제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당장 나가지 못할까? 운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최도령, 제발 사정을 봐주십시오. 윤씨 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 분수나 알고 있거라. 경문은 하인들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인들이 운석을 끌어내려 했지요. 운석은 버텼습니다. 아씨를 놔두고 어디로 데려가시려 하십니까? 경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거지 주제에 나를 막아? 경문은 운석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운석은 바닥에 쓰러졌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채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경문은 분노에 차서 운석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운석은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서려 했습니다. 피가 입가로 흘러내렸지요. 채아가 운석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최도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문은 채아를 밀쳐냈습니다. 비키시오. 이 천한 놈에게 버릇을 가르쳐 줘야겠소. 채아는 쓰러진 운석을 감쌌습니다. 경문의 발길질을 자신의 몸으로 막았지요. 경문은 채아까지 다칠까봐 발을 멈췄습니다. 낭자, 어찌하여 거지를 감싸시오? 채아는 운석을 부축하며 경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총각은 누구보다 귀한 분입니다. 제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경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좋소. 거짓 따위를 귀하게 여기는 아가씨라면 내게도 필요 없소. 하지만 빚은 반드시 받아내겠소. 각오하시오. 경문은 하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채아는 운석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은가? 어디 많이 다친 곳은 없는가?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채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게 되었소. 운석은 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가 힘이 없어 아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채아의 아버지가 운석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운석은 절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채아는 물과 수건을 가져와 운석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운석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채아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지요. 장총각, 오늘 일을 잊지 않겠소.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주었소. 운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숨까지야. 다만 아씨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채아는 운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장총각은 진정으로 귀한 분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소. 운석은 채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아팠던 몸이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았지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운석은 채아의 집을 나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지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창고에 누워 운석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되어서든 채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지금은 힘없는 거지 신세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채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했습니다.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복은 추운 데서도 피어나는 법이네. 운석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이 마음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운석은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채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채아가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작은 창고 안에서 운석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마을 근처 고을에 큰 장시가 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보름마다 열리는 장이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규모가 클 것이라 했지요. 멀리서 큰 상단이 온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석도 평소처럼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지요. 장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지요. 장터로 들어오는 행렬은 장관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깃발이 앞장섰고 그 뒤로 수십 대의 수레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홍씨 상단이 왔다. 조선 곳곳의 장시를 장악한 큰 상단이라지. 원님께서도 직접 나오셨다던데. 운석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큰 상단은 처음 보았지요. 수레마다 짐이 가득 실려 있었고 상인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행렬 한가운데서 한 노인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지요.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풍기는 기품이 남달랐습니다. 운석은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홍치범 어르신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창고에서 함께 지내던 그 노인이었지요. 운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홍치범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운석과 눈이 마주쳤지요. 홍치범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홍치범이 손짓으로 운석을 불렀습니다. 운석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거지가 대감님과 무슨 사이일까? 홍치범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운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가 오래전부터 찾아 헤매던 마지막 인연일세.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운석을 바라보았지요. 홍치범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홍치범이라 하오. 오래전 상단을 이끌다 병을 얻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소. 언젠가 마지막으로 만날 인연에게 내 남은 재산과 자리를 맡기려 했소. 운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홍치범이 이런 대단한 분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홍치범은 운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도 얼어 죽을 지경인데 나를 구해주었소. 며칠간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고 밤새 불을 지피며 나를 돌봐주었지요. 홍치범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품은 가진 것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드러나는 법이요. 이 젊은이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소. 바로 따뜻한 마음이요. 원님도 행렬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원님이 나서며 물었습니다. 홍대감, 그럼 이 젊은이를 어찌하려 하시오? 홍치범은 운석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상단에서 일할 자리를 주고 싶소. 그리고 머물 거처와 일정한 재산도 내어줄 것이오. 운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을 뿐입니다. 홍치범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이가 드물다네. 밖에나.
이것은 자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운석은 눈물이 핑 돌았지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홍치범은 운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나와 함께 일하게. 상단의 일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익히게나. 운석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네. 자네가 받을 마땅한 대가일 뿐이지. 그날 저녁 홍치범은 운석에게 깨끗한 옷과 신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단 사람들이 머무는 객사에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운석은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홍치범이 운석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요. 홍치범이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어찌 지냈는가? 운석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채아와의 만남, 경문의 횡포 채아를 지키려 했던 일까지. 홍치범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처자는 귀한 인연일세. 잘 지키게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찌 아씨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홍치범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르지 않은가. 자네에게는 이제 자리가 있고 배울 기회가 있네. 그것으로 충분하네. 운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홍치범이 계속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네. 그대가 추운 날에도 남을 덮어주었으니 그 복이 이제 그대에게 돌아온 것일세. 운석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노인을 구했던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운석은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채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운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방에서였지요. 눈보라치던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운석이 상단에 들어간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어제까지 거지였던 자가 하루아침에 큰 상단의 일원이 되다니 말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최경문이었습니다. 경문은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자신이 그토록 천하게 여기던 거지가 홍대방의 은인이라니. 경문은 급히 홍치범을 찾아갔습니다. 객사에서 홍치범은 경문을 맞이했습니다. 경문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홍대감님께 문안드립니다. 소인은 이 고을 최씨 가문의 최경문이라 합니다. 홍치범은 차를 마시며 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경문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방님께서 장운석이라는 자를 거두셨다 들었습니다. 그 자와 소인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혹시 소인도 상단 일을 거둘 수 있을지 여쭈러 왔습니다. 홍치범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운석과 아는 사이라 했는가? 그러합니다. 허허. 바로 그때 운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운석의 모습은 예전과 사뭇 달랐지요. 운석은 경문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홍치범이 운석에게 물었습니다. 운석, 이 사람을 아는가? 운석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예, 압니다. 어떤 사이인가? 운석은 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요. 운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를 괴롭히던 분입니다. 발로 차고 욕을 하셨지요. 경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홍치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했는가? 홍치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도령, 듣자 하니 마을에서 횡포를 일삼는다던데
사실인가? 경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오해라. 그럼 윤씨 댁의 빚을 빌미로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도 오해인가? 경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지요. 홍치범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보시게. 자네 같은 이와는 함께 일할 수 없네. 경무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대방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네. 남을 괴롭히며 만든 기회는 진정한 기회가 아니지. 경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무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갔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원님 앞에 모였습니다. 홍치범이 원님과 함께 자리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서 경문의 횡포를 고했습니다. 최도령이 제 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희 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 하니 오히려 욕을 했습니다. 원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홍치범도 함께 듣고 있었지요.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최경문을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경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문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결국 경문은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원님이 경문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인가? 경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원님은 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경문은 양반의 신분을 이용해 백성들을 괴롭혔다. 곤장 30대에 처하고 향후 일체의 횡포를 금한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경무는 그 자리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지요. 그렇게 경문의 횡포는 끝이 났습니다. 한편 운석은 상단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홍치범은 직접 운석에게 장씨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지요. 장사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네.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운석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도 배웠지요. 낮에는 상단 일을 거들고 밤에는 글 공부를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이 침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운석은 간단한 장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혼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었지요. 홍치범은 흐뭇하게 운석을 지켜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네. 이 속도라면 곧 훌륭한 상인이 될 것이야. 운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어르신 덕분입니다. 아니네. 자네의 노력 덕분이지. 어느 날 저녁 운석은 채아를 찾아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지요. 채아는 운석을 보고 놀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총각, 정말 달라졌구려. 운석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아쉽게 빚진 것이 많습니다. 그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왔습니다. 운석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자 몇 냥이 들어있었지요. 최도령에게 진 빚을 갚는데 쓰십시오. 채아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럴 수 없소. 장총각이 힘들게 번 돈일 텐데.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채아는 운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맙소, 총각. 정말 고맙소. 운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아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떠올랐지요. 운석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운석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채아와 당당히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그날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의 선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